예, 여기는 인물이 많이 난다는 금곡입니다. 금곡. 제1회 남인숙 전국가요제 대상 수상을 하셨네요. 여기 상당히 인물이 많이 나는 데입니다. 제가 뭐 전국을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마을 단위로서는, 면 단위로서는 아마 이 금곡이 진주 바로 옆에 있거든요. 또 여기서 바로 이웃 한 데가 지수입니다. 지수에 또 인물이 많지 않습니까? K산업. 예. 여기 또 김현석 육군 준장이네요. 별 하나죠. 준장이면. 백석콩 전문 식당 영업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오픈하셨네요. 제가 잘 아는 지인분인데 제가 나를 뽑기로는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다음 주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픈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를 지나서 아주 이제 전형적인 시골 마을, 시골 풍경. 지난 봄하고 가을에 제가 많이 영상을 올렸는데 아주 도심 근교지만 완전히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진주 혁신도시에서 뭐 10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되지만 완전 시골 동네를 이제 촬영차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대학에서 개발한, 우리 정종일 교수님이 개발하신 비린내 나지 않는 콩, 비린내 안 나는 콩이 있거든요. 그 콩으로 여기 이제 콩 식당 뷔페도 오픈했고,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그 백색콩 식당도 오픈했고, 그러니까 콩을 테마로 해서 상당히 이제 발전할 겁니다. 도약을 할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직진해서 가보면 좌측은 완전히 시골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몸이 좀 안 좋을 때 지압을 많이 받았는데, 전방에 지압을 연쇄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받으면서 이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참 중요하거든요. 아주 유능한 한 분이 계시면 그 마을 또는 뭐 나아가서는 면,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압하시는 이화원 그 원장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다 빠집니다. 소위 뺏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지압하고 하시는 분들, 또 명리 사주팔자 봐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기누수를 하기 때문에 자기 기가 다 빠지고 또 건강을 해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함부로 잘 봐주지도 않고 특히 지압은 자기 기가 다 빠지기 때문에 많이 그러합니다. 왼쪽에 제가 좋아하는 좋아한다기보다는 꼭 심어야 될 이게 탱자입니다. 저는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활용을 해서 목책 아시죠? 목책. 예, 목책은 뭐 옛날 과거에는 나무로 해가지고 철사줄로 엮어서 그 소라든지 가축들이 다른데 이동 못하게 하는 그 목책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릴 때 꿈이 이제 목장이어서 운영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혁신도시에서 보는 그 영천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류죠.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이 영천강교를 지나면 이제 아주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쯤 사시면 뭐 진주하고 가깝습니다. 병원 뭐 20분 이내 거리 다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촌을 제가 추천드릴 만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구 수도 제법 많습니다. 이 앞에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여기도 뭐 다 가구긴 합니다만 여기는 거의 이제 시설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박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추까지 다양한 작목 품목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우측에 보이는 것이 고추인데 노지 고추를 이제 시설 저런 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돈 욕심 없이 그냥 전향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촌하신 분들은 좀 크게 욕심 없으십니다. 내 먹을 거 이웃에 좀 나눌 거 뭐 정도만 하시니까 비닐하우스 하나 더 지어 놓으시고 그냥 전향하시죠. 여기 지금 우측의 하우스를 좀 비춰보겠습니다. 여기는 호박을 했던 데거든요. 제가 호박 영상을 촬영을 해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호박을 따고 배를 이렇게 재배를 해서 수확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호박이 들어가겠죠. 호박은 단기 성장물, 소위 이제 생육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한 3개월이면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기를 정확히 알고 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작물의 작기를 잘 활용하면은 1년에 이 모작, 다른 작물을 1년에 2번 심는 것을 모작이라고 하고, 같은 작물을 2번 심는 것을 이 기작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작 정도를 하시면 상당히 수입도 짭짤합니다. 사실은. 왼쪽에 목화가 있었네요. 저는 제가 눈이 참 문제가 많네요. 목화가 있었음에도 과거에 찍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목화입니다. 이게 목화솜. 과거에는 문익점 선생님이 가져오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베개 또는 옷 속에 넣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희 동의보감촌에서 저걸 찍어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시베지가 또 산청이지 않습니까? 자, 맨드라미 한번 보십시오. 이 맨드라미거든요. 이 맨드라미가 여름에 다 피어서 지금까지 피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울타리 밑이니까 아직 이렇게 새가 강하지만 일반 지역에서는 이미 시들었습니다. 오늘이 11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음정 경로당이라고 경로회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르신들이 제법 많이 모이십니다. 한 30명 가까이 모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구 수가 뭐 30가구 정도 이상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근처에 사시면 어떨까? 저는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경로당에 이제 출입하는 분들을 보시면은 그 마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실 수가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매주 된장도 여기서 만드네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시골에 오시면 뭐 하는 거 없다 하시면은 바쁘신 분들은 엄청 바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골 마을에 제가 그냥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원웨이입니다. 소위 그러니까 원웨이 우리말로 뭐죠? 예, 한쪽 길만 있는 거죠. 직진만 있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저 마을 쪽으로 이제 차가 진입을 하면은 마을이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외곽으로 이렇게, 실제는 원웨이로 만들어 놨지만 이제 여기 군데군데 피할 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보십시오. 폐가가 많이 있어요. 시골에 어디든지 있습니다. 저 뒤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기촌하시 가지고 폐가를 고쳐 쓰시란 말씀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서 생활하시다가 시골에 폐가 고쳐 쓰시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오히려 돈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저기 차가 오죠. 차가 오면 살짝 피해가지고 피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시골에는 지금 뭐 할아버지 한 분 계시는 데는 좀 드물고 할머니 한 분 계시는데 정말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그 할머니들이 이제 할아버지들보다 좀 오래 사십니다. 평균 연령이 한 뭐 통계적으로는 3살 되겠지만 5살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앞으로는 그 격차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우측에 보시면 이게 고추입니다. 이게 붉은 고추죠. 보시면 예. 예, 붉은 고추입니다. 저걸 이제 따서 김장 할 때 쓰시면 됩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노지 고추를 저런 식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시골에 이제 혼자 계시면 참 적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 회관에 들렀더니만 할머니 3분 계시더라고요. 네. 주로 이제 점심 자시고 누워 계시는데 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는데 수발들로 내가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특별히 뭐 수발 그렇게 안 들어도 됩니다. 이제 논정에 계셔서 거동이 불편하면은 요양원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에 뭐 보통 한 5년 정도 계시거든요. 통상적으로 길면 이제 5년입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저도 나이 들어가지만 60 넘으면 생각해봐야 될 게 내가 어디 살 거냐, 노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건강 체크를 해가면서 건강 상태로 봐서 내가 90까지 살겠다 하면은 85세 정도까지는 이제 뭐 독자적으로 사시고 뭐 할머니하고 같이 사시든지 그리고 한 5년 정도는 요양원인과 요양병원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의 자금이 뭐 필요하노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 저도 얘기를 했지만 시골살이는 그렇습니다. 시골살이는 한 달에 30만 원 하면은 퇴직하시고 나서 생활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도시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소위 뻥치고 있네 이러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 60 한 5세쯤 되지 않습니까? 보통 시골 오시면 뭐 은퇴하시고 60세 바로 넘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휴대폰 뭡니까 알뜰폰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15,000원 2만원 하면 되거든요. 그럼 수도세 물세 수도세 물세 같나요? 전기세 농촌에 계시면은 전기세도 할인이 됩니다. 여러가지 회원들 물세는 뭐 몇천원 밖에 안 나오고요. 전기세 많이 나오분들 3만원 4만원입니다. 시골에 계시면은. 왜냐하면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딱 설치해 놓으시면 그게 6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 하나 넣으면 또 식물 마음대로 씁니다. 그게 이제 파이프라인 수도란다 온돌방하고 연결해 놓으시면 아주 따뜻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주껏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은 나머지는 텃밭 조그맣게 갖고 오시면 채소 다 있죠. 쌀 이웃이 좀 일 좀 설 거들어주면은 추수할 때고 모내기 할 때 거들어주면은 쌀 그냥 주십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돈이 공하다 싶으면 옆에 시설 재배하는 데 가서 이제 날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골살이는 적게 쓰고 좀 마음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노후 보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건강하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요양원과
플러스 요양병원 합쳐서 한 5년 정도 비용은 물론 정부에서 이제 뭐 그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경제 수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준비는 하셔야 된다. 뭐 얼마를 준비해야 되느냐? 현재 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자녀분들 미리 주시지 말고 한 5천만 원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는 현재 시세로 현재 돈으로 5천만 원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그래 잘 아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데 잘 알죠. 왜냐하면 원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제가 이제 또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뭐 요양원 관련해서도 그래 하고 또 요양보호사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이제 그게 잘 돼 있는데 나이 좀 드시면 요양보호사를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셔도 아주 그게 요긴합니다. 본인 가족이나 주변을 위해서도 어쨌든 그런 제도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 요양보호를 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굳이 요양원에 가시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치매인 경우에는 요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수발 드시는 분들이 요양사분들도 4시간 뭐 8시간 요런 단위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못 있습니다. 근데 밤에 뭐 치매에 있으셔서 맨말로 나가시면 그거 대책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가 왔을 때는 미리 이제 오기 전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치매가 초기에 왔을 때 이제 의학적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조금 이제 중증이 됐을 때는 요양병원으로 또는 요양원으로 반드시 가셔야 된다는 게 지금 이제 순서입니다. 참 좀 그렇죠. 제가 벌써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돼 버렸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건강하게 건강 유지하는 데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 10월 살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이렇게 이제 그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농막이라고 하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건물로 등록을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밑에 바닥에 세면 콘크리트를 하는 경우에는 건물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거는 자유의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 농막으로 활용을 하시면 처음에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고 나중에 이제 좀 퇴직을 하시고 할 일이 별로 없으실 때는 뭐 여기 조금만 요즘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집도 만들고 합니다. 조그맣게. 그래서 거기 거주를 하셔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9평짜리 13평짜리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천만원 5천만원 정도 하던데 뭐 그렇게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론 뭐 사모님이나 가족들이 안 오시려고 하겠죠. 사모님은 모르겠습니다. 또 잘 만들어 놓으면 또 한두 번 오시다 보면 그거 가자 이래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기 나름이죠. 자 이렇게 요 정도 규모는 뭐 한 17, 8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으셔도 됩니다. 여기는 제가 잘 아는 분의 농원입니다. 농원인데 이 농원 가꿀 때 우리 사모님이 난데는 사모님이 고생을 하십니다. 이 남자들이 좀 일을 저지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소위 돌주 내고 또 관리하는 거는 여성분들이 이제 여사님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거 한데 또 명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내미 줄 거다 하면 엄마들이 또 열심히 잘 하십니다. 어쨌든 골병 드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골병 들지 않고 그냥 좀 편하게 자기의 그 수준의 능력에 맞게끔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맵새가 황새, 맵새입니까? 맵새입니까? 황새 따라가려 하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을 철저히 분석하시고 그 수준에 맞게끔 하시라 하는 겁니다. 그 수준은 경제력, 체력, 의지력, 또 일반 지식 모든 걸 포함을 하겠죠. 이렇게 이제 조성을 해놓고 그냥 그 병원 있는 데서 20분 이내 거리 정도면 아주 생활하시기 좋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인물이 많이 나는 고장 진주시 금곡면입니다. 금곡면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집을 크게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멍이 많으면 셀 데가 많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도 여기저기 막 벌리는 사람들이 한 방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똘똘하게 하나를 아주 소위 꼼꼼하게 잘 단단하게 해놓으면은 거의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제 전문성도 유지하면서 그 관리를 철저히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이게 다른 거는 제가 그거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 한번 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 돌들 축대로 이제 쌓기 위해서 이렇게 놨는데 저 돌도 비쌉니다. 어쨌든 그 축대 같은 걸 이제 쌓아 놓으면은 언덕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면적을 상당히 확보를 할 수 있고 안정된 물 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가면 이 원래 저 뒤쪽이 맹지였어요. 이 안쪽이 그 어디서부터가 맹지였냐면 여기 좌측이 절이거든요. 절 안쪽이 맹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민들이 들어오시고 보통 2가구 이상 되면은 웬만하면 이제 지자체에서 길을 내주고 전기하고 수도를 인입시켜 줍니다. 그 기준은 통상 5가구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한 2가구만 해도 요새 시골에는 좀 그거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특이한 경우는 자비를 좀 드려야 됩니다. 이 가운데 요 보이지 않습니까? 가운데는 이 수도관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보십시오. 농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내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그렇습니다. 원래 여기 맹지였어요. 맹지였는데 이렇게 이제 길을 확보를 하면은 완전히 살아나는 겁니다. 이 안쪽이. 이 개가요 3마리네. 옛날에 2마리 있었는데 이 개가 엄청 이게 엄청 비싼 개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또 사자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왼쪽은 고사리 밭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촬영토록 하겠습니다.